안녕하십니까. 자, 11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이프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파이프라는 것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알아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그 파이프의 어떤 특징을 갖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말을 얘기를 못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프의 특성으로 그 첫 번째, 파이프는 포크 함수에 의해서 복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사실은 했어요. 자,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포크 함수 호출되었을 때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이프가 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복사가 되냐면은, 그렇죠, 파일 디스크립터가 복사가 되는 거죠.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파이프가 존재합니다. 자, 이 파이프는 어떻게 존재하게 될까요? 자, 부모 프로세스가 파이프 함수 호출하면서 미리 파이프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생성된 파이프에 해당하는 두 개의 파일 디스크립터, 즉 파이프의 입구와 출구를 사용할 수 있는 두 개의 파일 디스크립터가 리턴이 되죠. 자, 이것을 갖다가 부모 프로세스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포크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자, 따라서 포크 함수 호출과 동시에 자, 자식 프로세스는 자, 모든 걸 복사하는데 무엇까지 복사를 하냐면은 부모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파일 디스크립터, 즉 파이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게 되는 두 개의 파일 디스크립터까지 복사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부모 프로세스도 역시 파이프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포크 함수에 의해서 복사된 프로세스, 즉 자식 프로세스도 역시 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거고,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파이프는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제가 여기서 정의를 내린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로 제가 쓴 거냐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 선을 따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 자체는 이러한 걸 의미를 한다고요. 자, 부모 프로세스가 fd1을 통해 가지고 파이프의 입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 자식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죠? fd0를 통해서 파이프의 출구에 해당되는 fd0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나의 흐름은 자, 이렇게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그런 하나의 흐름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어떻게 되죠? 자식 프로세스가 파이프의 입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했을 경우에 자, 부모 프로세스가 그 파이프의 출구를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수신하는 그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자,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파이프의 입구를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 즉 부모 프로세스가 파이프의 입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면 파이프의 출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은 다른 프로세스, 즉 자식 프로세스만이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부모 프로세스가 fd1이라는 디스크립터를 통해 가지고 파이프의 입구에다가 데이터를 전송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보다 먼저 fd0를 통해 가지고 파이프의 출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수신한다 라고 하면은 자기가 전송한 데이터를 자기 자신이 그대로 가져가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러한 걸 갖다가 파이프의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자, 이 파이프는 임자가 없죠. 마찬가지로 누가 데이터를 갖다가 입구를 통해서 넣든 간에 자, 가져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작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한 사람이 역시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pipe2.c라는 예제는 이제 실제로 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지금 보면은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에게, 그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에게 서로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여기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자, 일단은 파이프 함수를 통해 가지고 그 파이프를 생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fork 함수 호출해 가지고 역시
파일 디스크립터 2개까지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프 함수 호출하면서 파일 디스크립터 2개 장만하고요. 그 다음에 포크 함수 호출하면서 어떻게 되죠? 프로세스를 복사합니다. 자, 따라서 현재 이 상태까지 진행이 되면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존재하게 되고요. 자, 그 두 개의 프로세스는 하나의 파이프를 공유하는 상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영역은 자식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영역이에요. 자, 여기는 부모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영역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식 프로세스가 일단 무엇을 하고 있죠? FT1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의도는 뭡니까? 부모 프로세스는 FT1을 통해서 전송한 자식 프로세스가 전송한 데이터를 갖다가 FT0을 통해 가지고 읽어드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고 있죠? 부모 프로세스는 FT1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그것을 자식 프로세스는 FT0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수신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자식 프로세스가 먼저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는 그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 다음에 부모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자식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수신하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프로그램의 흐름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자, 지금 일단 결과를 잠깐 보자고요.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러한 식으로 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부모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가 전송해주는 굿이라는 메시지를 갖다가 수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 역시 부모 프로세스가 전송해주는 메시지를 갖다가 수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흐름이 이루어졌어요. 이전 그림을 잠깐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죠? 자, 부모 프로세스가 전송해주는 데이터를 갖다가 자식 프로세스는 파이프의 다른 출구를 통해서 읽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가 전송해주는 데이터를 갖다가 부모 프로세스가 출구를 통해서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그렇게 구현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스 코드를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러한 코드를 갖다가 삽입을 해 놓고 있죠. 자, 지금 보면은 2초간의 대기 상태를 거치게끔 해놨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2초간의 슬립이라는 상태를 갖다가 지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자식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전송을 해요.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슬립이라는 함수 호출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FT를 통해서 파이프의 그 입구에다가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행히 부모 프로세스가 리드를 먼저 해주면 좋은데 자, 불행히도 자식 프로세스가 그 다음에 바로 리드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식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대로 자기가 데이터를 읽어드려 버린다라는 거죠. 파이프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프로세스는 리드 함수 호출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겠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를 이 슬립이라는 함수를 갖다가 여러분들 한번 주석 처리하고 실행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자식 프로세스 자기가 전달한 데이터를 자기가 읽어드려버리고 말아요. 즉 부모 프로세스는 리드 함수 호출했을 때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처음에 생각한 거는 자식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부모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읽고 그 다음에 부모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자식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읽는 이러한 흐름을 생각을 한 건데 그렇게 흐름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초간의 대기 상태를 둔 이유는 그러한 흐름이 자,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쓰고 읽고라는 그 흐름을 갖다가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2초간의 대기 상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됩니까? 자, 임의대로 어떤 그 프로그램의 흐름을 갖다 슬립이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어하는 거, 이거 사실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경우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고 정교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정확히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다 슬립해 줘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사실 좋은 방법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데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서로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선택하고 있는 슬립 함수를 통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의 흐름을 갖다가 제어하는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양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보시면 이러한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의 하나의 파이프는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자, 뭐냐면 아까 전에 예제에서 하나의 파이프는 몇 개의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었죠? 두 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뭐냐면 A 프로세스가 B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도 그 파이프를 썼었고, B 프로세스가 A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도 그 파이프를 썼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아까 전에 그 예제에서는 파이프 하나 생성해 놓고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는 두 가지의 용도로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파이프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데이터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두 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아까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반드시 파이프를 하나만 생성해야 된다는 법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파이프를 갖다가 우리가 두 개를 생성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파이프를 갖다 실제 프로그램에서 두 개를 생성을 합니다. A 프로세스가 B 프로세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파이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B 프로세스가 A 프로세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파이프를 갖다가 또 하나 생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파이프를 지금 두 개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용도는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로, 또 하나는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파이프를 두 개를 생성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은 굳이 슬립이라는 함수 호출하면서 호출되는 함수, 그 프로그램의 흐름을 갖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 예제도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에게 굿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에게 전송해 준 really 굿이라는 메시지를 갖다가 출력해 주는 예제예요. 이전 예제하고 같은데, 단 양방향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 예제에서는 파이프를 두 개 생성하고 있습니다. 한번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자고요. 자, 보시면은 파이프 2-C 예제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게 뭐냐면, 파이프 함수를 두 번 호출해가지고 파이프를 두 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자,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하기 위해서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 프로세스에게 하나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어떻게 되죠? 자식 프로세스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파이프, 각각의 용도를 분리시켜서 두 개 생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얻게 되는 파일 디스크립터도 총 4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fork 함수 호출하고 있죠? 자, 그러면 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자, 요 프로그램의 이 여기를 보자고요. 자, 보면은,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는 자식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행되는 영역이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영역이에요. 자, 그럼 보면은 자식 프로세스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무엇을 쓰고 있냐면 fd1이라는 배열에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모 프로세서는 또 무엇을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드리냐면,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는 fd1이라는 배열에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린다라는 겁니다. 즉, fd1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fd1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한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거꾸로 부모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fd2라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자식 프로세스도 역시 뭐라고 있습니까? fd2라는 파일, 배열에 존재하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다는 거죠. 즉 뭐예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파이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갖다가 동기화해주기 위해서 슬립이라는 함수를 갖다가 명시적으로 호출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능상으로 보나 어떤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구현하기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훨씬 더 좋은 구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 만약에 단방향이다, 임의의 프로세스가 A라는 프로세스가 B라는 프로세스에게 데이터를 전송만 한다, 그러면 파이프 하나만 생성하면 돼요. 그런데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의 파이프만 생성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파이프를 두 개를 생성을 하셔서 논리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이 났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지금까지 얘기된 게 사실은 윈도우즈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죠. 리눅스,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에서 자, 프로세스를 생성을 해서 임의의 두 개의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파이프를 생성하는 그러한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11장 마지막 예제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갖다가 복습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 예제를 제가 소스 코드를 갖다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건 아니고 어떻게 프로그램이 구현이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의 흐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